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네, 라이브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이걸 녹음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나눔 준비를 위해서 드디어 사이먼 씨와 굿바이 했어요. 방금 스타트 위드 와이 책 다 읽고 탁 덮었거든요. 와우,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3주가 지나긴 지나가네요. 여러분들도 혹 물론 지금 멤버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인증이시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다 읽어가실 거예요. 어떠셨어요? 사이먼 신행의 스타트 위드 와이와 함께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나눔거리를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내용 기반을 쭉 살펴본 후에 저는 총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후에 깨달은 것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제 경험을 나눠야 하는구나라는 알아차림으로 귀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위드 와이 그러니까 책 내용도 나누겠지만 그 속에서 저에게 이 3월에 있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다른 어떤 영감이 있으시길 바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나눔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치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문장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어, 사이먼이 이야기한 건데요. 후반부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대 지금 눈을 감고 달리고 있는가? 눈을 뜨고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눈을 뜨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뜨는, Y의 눈을 뜨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 내용도 어김없이 Y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Y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컨셉 중에 266쪽에 샐러리 테스트라는 게 나와요.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샐러리 테스트 기억나세요? 전 처음에 막 읽었을 때는 샐러리라고 해서 그냥 월급? 봉급을 얘기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진짜 마트에서 사는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먹는 샐러리죠. 아삭한 거. 걔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사이먼이 어떤 맥락에서 그 야채 샐러리를 비유해서 샐러리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266쪽에 소개가 돼요. 중반부에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마트에 가서 샐러리, 라이스 밀크, 오레오, M&M즈를 모두 산다.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들었다. 다 사려니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몇 개를 골라서 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 네, 비유죠. 마트에 갔는데, 옆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좀 사세요. 뭐, 이것도 좋아요. 이거 좋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뭐, 샐러리도 넣고, 라이스 밀크도 넣고, 오레오도 넣고, M&M's 초콜릿 넣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좀, 때때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 고른 것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사야 할 때도 있고, 이걸 사서 나중에 나가서 다시 되판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이먼은 우리에게 이 문장을 들려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샐러리, 라이스 밀크, 오레오, M&M즈를 가득 안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선 당신을 보고 당신의 신념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행동이란 신념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물이므로 기준 없이 모든 상품을 다 샀다면 신념이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는 문득 마트에 장을 봐서 장바구니에 넣은 것처럼 흔하게 이제 돈으로 비유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시간 통장에 24시간 뭐 이 저금된다라고 하면서 비유도 종종 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란 바구니 안에 어떤 활동들, 어떤 실천들, 어떤 행동들이 채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정표를 봤는데 그 사람이 무엇 하려는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뿐만인가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본다면 사실 일하는 장면에서만 봐도 그 사람이 일에서 어떤 행동들, 실천들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일에 있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이먼은 이렇게 제안해요. 만약에 당신이 마트에 가기 전에 자신의 Y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어땠을까? Y가 건강 잘 챙기기나 몸에 좋은 행동하기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주변에서 동일한 조언들을 막 받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Y에 따라 라이스 밀크와 샐러리만 샀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 막 샐러리도 안고 있고 라이스 밀크 안고 있고 오레오 안고 있고 막 초콜릿 안고 있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계산대 앞에 샐러리와 라이스 밀크만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은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시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을 건넬지도 모른다. 이는 축하할 일이다. 자신에게 옳은 결정을 내렸을 뿐인데 미래의 고객 또는 직원, 파트너, 추천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저 what, 내가 하는 실천 행동과 신념의 방향성을 맞추기만 해도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훨씬 쉬워진다. what을 바탕으로 why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네. 이걸 이제 샐러리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조금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굳이 내가 어떤 why로 살아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실천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냥 은은하게 그 사람의 why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샐러리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 그 사람이 막 전력 다해서 "저는 건강이 소중해요."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듯이요. 사이먼은 이것을 샐러리 테스트라고 하고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what이 why를 드러내 준다. 또 반대도 해당하죠. 당신의 why를 기준에 두고 what을 선택하라. what을 보여주고 what을 실행하라. 이것을 사이먼은 재미난 비유로 샐러리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셀프 코칭 측면에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낮이잖아요. 오늘 오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의 오전에 눈을 딱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내 시간들을 무엇에 선택하면서 어떤 왓들로 채웠나요?
그럼 샐러리 테스트. 내가 채웠던 what들을 통해 나는 나의 어떤 why를 알아차릴 수 있나요? 조금 더 넘어가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낸 시간들은 나의 어떤 why를 말해주나요? 만약 why를 알고 계시다면 반대로 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눈 떠서 보낸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why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나요? 얼마나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마트 계산대 앞에 들고 있는 샐러리만 봐도 당신의 why가 느껴진다. 어떤 결정이 필요한 순간, 어떤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why를 알 수 있듯 이것을 셀프 코칭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장면들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what들을 선택하느냐, 어떤 what을 행동하느냐를 살펴보면 나의 why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는 그 기준에 why를 두고 살아가는 것. 아마 어쩌면 스타트 위드 Y를 통해서 사이먼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Y와 what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흐르는 거요. 저는 쭉 여기까지 읽으면서 사실 사이먼을 생각했을 때, 저도 개인이니까 소감을 얘기하면, 거의 흡사 약간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 수업의 발제를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군, 그렇군, 뭐. 그렇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군. 최근에 그런 산업 경향이 있었군. 뭐, 성공적인 브랜딩의 비밀, 뭐, 이런 걸 읽는 느낌이었는데, 아, 드디어. 사이먼이 왜 이렇게 Y에 대해서 몰입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토록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300여 페이지 가까이 읽었던 그 수많은 케이스를 정리해서 진짜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한 거야? 라는 것이 담겨 있는 부분이 전 352쪽부터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혹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352쪽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이먼의 고백이 시작돼요.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만났는지요. 아, 잘못했어요. 340쪽이에요. 340쪽이 드러납니다. 340쪽에 시작하는 제목은 육부. 답은 우리 안에 있다거든요.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여기에서 소제목은 시간을 거슬러 가면 보이는 것들인데요. 전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읽을 때 시간을 거슬러 가면 뭐가 보인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340쪽 아래에 보면은 소제목에 실패를 거듭하며 깨달은 진실이란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시간이 있다. 2005년 9월에서 12월 사이 나는 밑바닥을 경험했다. 2002년 2월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매우 들떠 있었다. 내 목표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게 아메리칸 드림 같았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했고 날아갈 듯 했다. 우리는 자축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체계와 절차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해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오로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4년째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기업가로서 발휘하던 참신함은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슈퍼맨 포즈를 취하지 않았다. 일은 전보다 재미없었고 흥미진진한 경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게 사업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뿐이었다. 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이먼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3년 차까지는 버티고 성취를 했는데 한 4년 차에 갑작스럽게 어떤 심정적인 것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진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2005년 9월,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우울감은 불행한 것보다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힘들었던 사이먼은 이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 어떤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누군가에게 막 조언을 구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345쪽에 보면은 어떤 행사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본인이 그냥 일을 잘하기 위해 연구했던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찾았던 이 골든 서클이란 개념을 어떤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뇌과학 전문가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 생물학적 어떤 원리랑 골든 서클이 이렇게 완벽하게 겹치면서 되게 마케팅적인 어떤 진리를 스스로 심오한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흥미로운 것은 사이먼은 자신이 왜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345쪽입니다. 동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졌던 이유도 깨달았다. 내가 겪고 있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why를 잊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why를 다시 찾아야 했다. 본인의 사업을 잘하려고 이렇게 잘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가 그들에게는 Y가 있네 이렇게 깨닫고 그냥 하고 넘어갔던 것에 대해서 어떤 한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깨닫게 돼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것은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일을 왜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나의 why를 잠시 잊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유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무지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방법이 아니라 관점을 잃은 상태였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why는 잊었다.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눈을 뜨고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3년간 나는 마음을 다해 달렸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열정과 에너지는 있지만 초점과 방향성이 없었다. 그래서 내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내야 했다. 네, 그렇게 사이먼은 자신의 why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가? why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발견해요. 자신의 why는 바로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why가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고 싶어, 어떤 영감을 주고 싶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 why를 깨달으니까 그 why가 실현되는 방식, how랑 what은 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강연이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본인의 Y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Y를 깨닫고 어떤 와세 장면에서 결정을 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요. 347쪽에 보면 이 본인이 발견한 골든 서클과 Y라는 개념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때 잠시 고민했대요. 특허를 낼까? 특허를 내서 수입을 올릴까? 무료로 퍼뜨릴까?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347쪽에. 그 결정의 기준은 내 첫 샐러리 테스트가 되었다. what을 통해 why를 짐작할 수 있고 why를 통해 what을 선택하는. 사이먼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 나의 why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고 이 대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 바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여기에 제 고백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의 한 달 웨비나 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짚어주셨고 저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제가 지금 셀프 북 코칭을 이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형태를 디자인할 때 제 마음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최대치로 어떤 걸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들이 뭘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했고, 지난 1년을 그렇게 잘 진행했고, 지금도 3월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자꾸 뭔가 화두가, 뭔가 찝찝한, 뭔가 아니 되고 있어. 이게 뭐지? 에 대해서 사이먼만큼은 아닌데 뭔가 좀 내려와 있었거든요. 계속 화두였어요. 매일매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사이먼의 경험처럼 얼마 전에 멘토 코칭 받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How랑 What. 내가 진짜 이걸 왜 하려고 했지? 내가 이 사이시옷이란 걸 왜 커뮤니티를 하려고 했지라는 내 초심과 Y를 잠시 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엄청 가슴 깊게 깨달았어요. Y를 깊게 다시 불러오니까 그 위에 있는 How와 What은 바로 정렬되더군요. 그래서 어제 고백드렸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링크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사이시옷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방향성을 변화했어요. 네, 읽으신 분들이 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스타트 위드 Y를 읽으면서 Y를 만났다라는 것을. 그 제 Y를 중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중심으로 보니까 이 두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디벨롭하면 좋아질까가 보였고, 결국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요소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은 낮추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역동 다이나믹은 높이고, 그리고 점점 더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에서 좀 저녁에 소소하게라도 함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어요. 여기 밑에 Y는 제가 이 수련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여러분들과 연결감을 느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한다는 힘을 믿고 있는 저의 Y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새벽 2시까지 글을 쓰고 다 예약 메시지 걸어두고 자는데 제 가슴이 뭔가 뭉클한 거예요. 아, 다시 돌아왔다. 다시 내가 나의 Y의 깊이 다시 한 번 더 뿌리 내렸다. 라는 느낌이요. 정말 제가 이러한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냈을 때 저의 샐러리가 보이실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신 것까지는 몰라도 제가 저의 샐러리는 본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의 어떤 이러한 행보들 너머에 저의 Y를
스스로는 조금 더 믿고 알아차리게 된 것이, 사실 이 3월 한 달 동안 사이먼 책을 읽으면서 막 방황했지만 저에게 '아 사실은 뒤돌아서 보니까 엄청 큰 여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사이먼의 예시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설문하고 질문하고 하는 여정 속에, 그래서 제가 결론 맺은 이 공직을까지 이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 스타트 위드 와이 하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감을 또 이어지게 하는가 문득 궁금하네요. 나중에 나눠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하실 수 있게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방식은 단순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때 셀프는 더 액츄얼라이즈 실현되기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읽어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책도 마무리되어 가네요. 352쪽이에요. 352쪽에 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4장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라고 하면서 음 벤이라는 어떤 주자, 이제 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벤 코맨이죠. 벤 코맨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25분 안에 완주하는데 그는 보통 그런 뛰는 것에 나가면 45 분에 걸렸죠. 벤은 되게 힘들게 결승선을 통과해요. 그는 완주에 온 힘을 쏟고 넘어지고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벤의 도전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여러 뭐 체육 선수들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것처럼 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일어나. 뭐 끝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교훈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벤은 우리에게 굉장히 색다른 장면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왔는데요. 352 쪽입니다. 벤이 혼자 외로운 경주를 하고 있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완주한 주자 전원이 다시 돌아가 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유일한 주자.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자기 뒤로 100명이 함께 달려주는 주자는 오로지 벤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깨달음을 준다. 보통 경쟁 상황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아닌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 이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벤은 매번 아주 분명한 Y를 마음에 품고 경주를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Y를 결코 잊지 않았다. Y를 되새김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고 계획대로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벤은 넘어진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릴 힘을 자신에게서 얻었다. 그 힘으로 도전을 반복했다. 앞으로도 그가 달릴 때마다 넘어서야 할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다. 그가 다시 달려야 하는 이유가 그냥 그 뛰는 것을 끝까지 해야지, 혹은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지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지만 결국은 가슴 깊이 있는 why, 나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를, 그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why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사이먼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353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으로 출근한다면 어떨까? 지난주보다 잘하는 게 목표라면 어떨까? 지난달보다 성장하는 게 목표라면 어떨까? 조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 목표라면 어떨까?
자신이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능가하려고 경쟁한다고 해요. 경주에 참여하는 참된 목적을 잊은 주자는 그냥 메달을 따거나 누군가를 이기는 데에만 의의를 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셀프 코칭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삶을 산다라는 그 참된 목적을 잊은 사람은 사회가 이야기하는 성공, 성취에만 뜻을 두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Y로 출발하는 것을 한 번 더 음미해 보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의를 느끼나요? 그것에 있어서 사이먼은 얘기해요. 만약 우리의 각자가 각자의 Y로 시작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의를 불어넣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각자 하는 일에서 영감이 샘솟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지도요.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3주 동안 여러 기업 사례를 보셨지만 사이먼 시넥의 스타트 위드 와이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스페셜 이벤트를 함께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와이를 만나셨나요? 한번 3주 동안 발견한 여러분들의 와이를 댓글로 나눠주시면서 이제 사이먼 시넥과 스타트 위드 와이와 굿바이 하고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이 흐름이 너무 흥미로워요. 3월에는 그렇게 why, 나는 누구, 나는 무엇 이쪽 갔다가 나의 why를 품고 살아가면서 사실 전체 삶을 대하는 태도는 surrender, 내어 맡김, 흐르는 대로 마치 배영하듯 삶이란 바다에 몸을 맡겼던 마이클 싱어의 경험담을 4월 꽃피는 4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지금 달리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달리면서 눈을 감고 있나요? 뜨고 있나요? 이번 3월에 읽으셨던 사이먼 시넥 스타트 위드 와이 책과 함께 조금은 눈을 뜨고 내가 어딜 향해 가려고 하는지 나의 그 와이를 잊지 않고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네, 3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4월에는 마이클 싱어와 함께 들리는 덴다와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월 여러분들 조금 더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시고 충만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4월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